해보자. 8번부터 보시면 8번 문제는 이제 3차 함수 대칭성을 이용해서 풀면 굳이 접선을 구하지 않아도 확인이 가능한데 3차 함수는 항상 어디에 대칭이라고 했었냐면 얘는 변곡점의 대칭이다. 3차 함수는. 근데 뭐 변곡점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은 이제 미적분에서만 등장하고 수학2에서는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점대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점대칭. 근데 요 정도까지 알아두면 좀 괜찮은데 잘 봐.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잖아. 3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요 가운데에 있을 때 모든 3차 함수는 어떤 3차 함수든 간에 항상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요 a라는 값, 요 a를 구하는 거는 얘는 두 번 미분했을 때, 얘는 두 번 미분했을 때 뭐가 되는? 0이 되는 x값을 우리는 변곡점, 점대칭의 중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됐니? 그래서 요 점을 중심으로 정확히 다 대칭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러면 내가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임의로 선을 그어서 점을 잡았을 때 이렇게 점을 잡았을 때 요쪽에 생기는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그 다음에 요쪽에서 생기는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항상 어떠냐면 두 접선의 기울기는 같죠. 되나요? 요거는 2차 함수만 그려봐도 3차 함수의 도함수가 2차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2차 함수만 그려봐도 정확하게 똑같은 선대칭 값을 갖는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읽어보시면 되냐면 뭐 해설지에서는 이제 아마 접선을 가지고 풀 텐데 그럴 필요 없이 자 이렇게 가볼게. fx라는 함수가 3차 함수가 완벽한 함수가 주어졌고요. 그런 다음에 a에서의 접선과 a 플러스 2에서의 접선이 서로 평행하다라고 했으니까 접선이 서로 평행하다는 건 당연히 기울기가 같다는 뜻이 될 거고 따라서 요 점의 좌표를 그냥 편하게 a라고 잡고 요거를 이제 지울게요.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를 우리가 a 플러스 2다 라고 잡아보면 여기서의 접선과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다는 얘기가 되지. 되니? 그리고 정확하게 대칭점이 되기 때문에 요 변곡점 대칭의 중심점은 얼마가 될 거냐면 요 친구는 절반이죠. 중점이 될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a값 찾아주면 되니까 자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를 두 번 미분할게. 그러면은 f'x가 될 거고 얘는 미분하시면은 3x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12x 그 다음에 더하기 4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죠. 그럼 한 번 더 미분하시면 얘는 6x 그 다음에 더하기 12가 되고 얘가 0이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지. 되니? 그러면 얘가 0 되도록 만드는 x값이 얼마가 되냐면 그 x값이 마이너스 2다 라고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문제에서 주어진 a값은 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가 돼서요. 정답은 a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이렇게 구해주시는 게 제일 깔끔하게 구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대칭, 3차 함수의 대칭성 이용해서 구하면 번거로운 계산 없이 확실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정도 정리해 두시고 8번 문제.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갑니다. 자, 9번 문제의 포인트는 이제 뭐냐면 얘는 서로 다른 문자가 나왔거든. 그래서 서로 다른 문자가 나왔을 때 우리가 식을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로그 계산하는 거니까 문자 통일을 좀 해주자. 알겠니? 문자를 좀 통일해서 볼까? 라고 해서 방정식 풀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가볼게요. 문제에서 두 양수 a, b라는 조건을 줬고요. 당연히 이거는 진수 조건이 될 거고 그러면 a, b라는 값이 문제에서 4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얘를 한 문자로 정리를 하시면 얘는 b라는 값이 얼마가 되냐면 a분의 4예요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되니? 그럼 b라는 값이 a분의 4가 되니까 잘 봐. 그러면 로그 2의 b잖아. 그럼 로그 2의 b 대신에 로그 2의 a분의 4라는 것을 대입해 주시면 이 친구가
2 마이너스 로그 2의 a와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겠네.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되고요. 자, 문제 방정식 갈게요. 로그 2의 a의 전체 세제곱이고 더하기 2배의 마이너스 로그 2의 a의 전체 세제곱이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될 테고 얘가 2분의 31이다 라고 이렇게 될 텐데, 문제에서는 a제곱과 b제곱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사실 요거는 이제 3차 방정식 정도는 좀 풀어주셔야 돼요. 알겠죠? 3차 방정식도 아니에요. 사실은 2차 방정식이죠. 요게 로그 2의 세제곱인데 이쪽에 마이너스 로그 2의 세제곱이 있으니까 마이너스는 세제곱을 해도 마이너스가 돼서 지워질 거야. 알겠지? 네, 요거는 그냥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번거로우시면 요거를 그냥 t라고 놓고 전개해서 계산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t값 찾아주시면 될 거고, 오케이. 그래서 요것만 계산 마무리 해주시면 답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9번은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자, 10번 갈게요. 자, 10번 문제도 굉장히 좀 자주 나오는 스타일의 문제인데 얘도 곱함수의 연속성이지. 자, 그래서 우리가 곱함수의 연속성에 대해서 좀 따지는 거를 연습을 좀 해봐야 되는데, 잘 봐. 기본적으로 곱함수의 연속성은 총 3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고, 첫 번째는 연속과 연속을 곱하는 건데 얘는 그냥 연속이죠. 볼 것도 없이 연속이 될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연속과 불연속을 곱하는 거죠. 그럼 요게 이제 시험에서는 제일 많이 나왔던 케이스인데 연속과 불연속이에요. 그럼 연속과 불연속을 곱하시게 되면 얘는 연속함수의 함수값이 0이 된다면 곱함수도 연속이 될 거고, 반대로 연속함수의 함수값이 해당 지점에서 0이 아니라면 두 개를 곱하면 무조건 불연속이 될 거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인데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은 어쩔 수 없이 100% 그냥 정의를 이용해서 우리가 직접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과 함수값이 서로 같다라는 것을 해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요 정도를 파악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가볼 건데, 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개념, 곱함수의 연속성을 이렇게 판단할 거예요 라는 거는 이제 개념 수업 시간에도 많이 다뤘던 거고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문제에서 고려해야 될 요소는, 잘 봐, fx라는 함수가 지금 두 개로 쪼개져 있는데 하나의 함수는 뭐냐면 위쪽에 있는 함수는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4x 더하기 3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함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ax-3이라고 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x가 0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구간에 따라서 나눠지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은 일단은 요 친구도 무조건 연속함수고요. 그 다음에 요 친구도 1차 함수 형태가 되니까 무조건 연속함수가 되죠. 그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함수가 바뀌는 지점에서의 연속성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럴 수가 있어. 만약에 얘들아 얘가 0이 아니잖아. 얘가 0이 아닌데 얘가 지금 미지수잖아. 그러면은 이거 두 개가 연속이 될 수도 있고 불연속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a의 값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때는 연속일 때와 불연속일 때를 다 따져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얘는 왜 그러냐면 여기다가 0을 대입하면 3이 나오고요. 여기다가 0을 대입하면 a에 관계없이 무조건 마이너스 3이 나오기 때문에 결론이 이렇게 나온다고. fx라는 함수가 얘는 x는 0이라는 지점에서 무조건 불연속이 돼요. 얘는. 그러니까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은 그때는 둘 다 따져줘야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불연속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따져줘야 될 게 한 가지 경우밖에 없으니까 오히려 문제 난이도가 좀 쉬워진 편이 되는 거죠. 알겠어? 원래는 두 개를 따져줘야 되는데 하나만 따져주면 되니까. 그지? 자, 그러면 이 사실까지 안 거예요. 지금
fx라는 함수가 x는 0에서 불연속이라는 것까지를 안 건데, 자, 우리가 비교해야 될 대상이 뭐냐면, 잘 봐. f x-b라는 함수랑 곱하기 뒤쪽에 보시면은 fx-b라는 요 두 가지 함수, 얘를 비교하는 건데, 자, 하나는 뭐가 될 거냐면 요 친구는 x축 평행 이동을 의미하죠. 얘는 x축 평행 이동을 의미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요 친구는요 y축 평행 이동을 의미하거든. 그러면 잘 봐. 얘는 x축 평행 이동을 하기 때문에 b라는 것으로 옮겨지죠.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플러스 b만큼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근데 b가 뭐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양수라고 줬구나. 양수라고 줬으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됐어? 그럼 얘는 x축 평행 이동을 했는데 원래 fx가 어디에서 불연속이었냐면 0에서 불연속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이동을 시킨 애는 0이라는 지점이 그대로 b로 옮겨가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디서 불연속이냐면 x는 b에서 불연속이다 라고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요렇게 도형 이동시키는 문제 할 때는 항상 이것까지 적어줘. 얘를 이동시켰으니까 b에서 불연속인 거고, 그래서 x는 0에서는 뭐가 되냐면 연속이 되는 거죠. 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으로. 자, 근데 요 친구 볼게요. y축 평행 이동. y축 평행 이동은요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 하니까 얘는 불연속점의 변화는 생기지 않아요. 요거 기억하세요. 불연속점이 이동이 되지 않는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지가 이미 끊어져 있는 상황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x가 0에서 불연속이라는 거는 변함이 없다는 거야. 따라서 얘는 x는 0에서 불연속이고, 그럼 반대로 b에서는 뭐가 될 거냐면 이 친구는 b에서는 연속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속성을 따져줘야 되는 부분이 두 군데가 생기는 건데, 한 군데가 얼마냐면 0일 때랑 한 군데가 어디냐면 b일 때, 이렇게 따져주면 된다는 거죠. 요거를 좀 사실 이제 기출에서도 많이 나왔던 주제고요. 뭐 제가 수업 시간에 기출 분석하면서도 몇 번은 한 3-4번은 비슷한 문제 계속 설명드린 것 같은데, 뭐 평가원 기출에도 많이 나왔고 수능에도 나왔었고, 그러니까 구조화를 시키세요. 뭐 많이 나오는 거니까. 알겠어? 많이 나오는 거니까 진짜 빠르게 가자라는 거 확인하시고, 자, 그럼 가볼게. 그러면 0부터 연속성 따질게요. 자, 0부터 갑니다. 0에서는 누가 연속이냐면 얘가 연속이야. 됐니? 그리고 누가 불연속이냐면 얘가 불연속이야. 그럼 연속 곱하기 불연속인 거 아니야? 그럼 연속 곱하기 불연속이면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누구만 신경 쓰면 되냐면 요 친구가 0이라는 지점에서 함수값만 뭐가 되면 되는 거야? 제로가 되면 되는 거지. 됐니? 근데 주의하실 건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 0을 대입해 볼게요. 그럼 0을 대입하시면 f-b가 0이란 뜻이거든. 됐니? 근데 문제에서 b가 양수라고 친절하게 줬으니까 당연히 이 친구는 무슨 수가 될 거냐면 음수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어떤 함수에다가 대입을 해야 되냐면 여기다가 함수에다가 대입을 해야 되는 거지.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가볼게요. 그러면은 결국 b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3이 0이 되면 되는 건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두 양수의 곱의 최대값이란 말이야.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돼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나오는 b값은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b값은 얼마가 되냐면 얘는 1이랑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개. 됐어? 1이랑 3. 되니?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지점 볼게요. 이번에는요,
얘가 불연속이고요. 이제 여기서 따질 거야. 얘가 연속이야. 됐니? 그러면 얘는 잘 봐. 연속 함수만 따지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B라는 지점에서는 여기에다가 B를 대입했을 때 요 값이 0이 되면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FB 마이너스 B가 되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가야겠네. FB니까 요 B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가 양수잖아. 그럼 양수니까 함수는 이 함수를 쫓아갈 거고요. 여기다가 B를 대입하시면 얘는 AB-3 빼기 B가 되는데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0이 돼야 되는 거지. 됐어요, 여기까지? 이 값이 0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B가 될 수 있는 게 몇 가지라고 그랬냐면 앞에서 구해놨죠. B가 될 수 있는 건 무조건 1 아니면 3 둘 중 하나만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1부터 대입해보자. 1, 1 대입하시면 A가 얼마야? 라고 얘기하면 A 빼기 4죠. 그럼 A가 얼마? 4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가 3이라고 해봐. 얘가 3이야. 그러면 3A-6이니까 넘어가면 A가 얼마가 돼? 2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순서쌍이 몇 쌍이 나오는 거야? 2쌍이 나오는 거죠. 됐니? 그럼 문제에서는 정답이 하나만 돼야 되니까 그래서 A, B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한 거고, B가 1일 때 A가 4니까 2개 곱하면 4가 되고요. B가 3일 때 A가 2니까 2개 곱하면 6이 돼서 문제 정답은 6이 되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곱함수의 연속성 문제는 뭐 요새는 아주 어렵게까지 나오지는 않아요. 아주 어렵게까지는 나오지 않고 이렇게 한 10번 정도나 11번 정도, 10, 11, 12 요 정도 난이도에서 요 정도 난이도의 문제는 충분히 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주 나왔던 주제기도 하고, 그래서 잘 정리해 두시고 개념적인 것들, 이론적인 것들 잘 정리해 두시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11번 가볼게요. 오히려 11번이 10번보다 쉬웠죠. 10번보다는 11번이 훨씬 더 친숙한 주제인데, 자, 가볼게. 자,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보시면 11번 문제에서 정리해야 될 주제는 등차 수열의 합이죠. 자,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갈게요. 등차 수열의 합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몇 차식이냐면 n에 관한 1차식이다.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n에 관한 1차식. 따라서 함수로 따지면 수열은 자연수가 정의역인 함수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함수로 따지게 되면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얘는 기울기가 생길 거고요. 1차 함수니까요. 그 기울기가 바로 뭐에 해당되냐면 공차에 해당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라고 그랬지?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an이 어떤 함수가 마이너스 2n 더하기 3이다. 그럼 마이너스 2가 무조건 공차가 되는 거야. 오케이, 수열에서는, 등차 수열에서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등차 수열의 합인데, 잘 봐. 등차 수열의 합은 항상 어떤 꼴이 나오냐면 SN은 라지 AN 제곱 더하기 BN이다. 이런 형태가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상수항이 0인, 이게 중요해. 상수항이 0인 2차식의 형태가 나와요. 상수항이 0인 2차식의 형태.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가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붙어, 상수가 붙어. 그러면 잘 봐. 요 상수에 대해서 케이스 분류를 해보면 C라는 값이,
갑니다. 0이야. 상수항이 0이면 얘는 첫째 항부터 그냥 등차 수열이에요. 이거는 이제 SM 빼기 SM-1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지. 됐어? 상수항이 0이면 첫째 항부터 등차야. 근데 잘 봐. 상수항이 0이 아니야. 그러면 무조건 두 번째 항부터 등차예요. 얘는 무조건 두 번째 항부터 등차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A1이 뭐야? S1이야. 됐니? 두 번째 항부터 등차가 되는 거고 첫째 항은 문제에서 주어진 합에다가 1을 대입한 거야. 알겠어? 오케이? 확인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요 문제처럼 요 문제를 이제 풀어나가는 아이디어인데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값 혹은 최소값 얘를 구하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반드시 첫째 항과 공차의 부호가 다를 거예요. 첫째 항과 공차의 부호가 다를 거라고. 문제 출제 의도가 만약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봐 라고 나온다면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자 봐. 만약에 첫째 항도 양수야. 첫째 항이랑 공차가 모두 양수라고 해봐. 그러면 얘는 양수에다가 계속 양수를 더하죠. 그럼 합은 어떻게 돼요? SN이라는 합은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냥 계속 증가해요. 아니, 당연히 양수인데 양수에다가 양수를 더하면 계속 양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것들을 계속 더해가. 그럼 뭐가 돼? 당연히 계속 커지겠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존재하지 않아? 이 친구는 최대가 존재하지 않겠죠.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잘 봐. 첫째 항이 예를 들어서 음수고요. 양수라고 하죠. 첫째 항이 양수고요. 공차가 음수라고 해봐. 그럼 얘는 어떤 느낌이 되냐면 처음에는 양수지. 그럼 양수를 계속 더해가. 근데 숫자들 그 각각의 항들은 어떻게 되냐면 음수니까 계속 줄어들죠. 그죠? 그럼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무슨 수로 바뀔 거냐면 일반항이 음수로 바뀌겠지. 그럼 합이라는 것은 음수를 더하는 순간에 뭐가 돼요? 음수를 더하는 순간에 다시 감소하겠죠. 음수를 더한다는 건 숫자가 줄어든다는 거니까. 그래서 느낌이 어떻게 잡히냐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모양으로 잡아주면 처음에 여기서 출발을 해.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는 2차 함수 형태가 그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우리가 원해야 되는 건 이 지점에서 최대를 가지겠네. 이걸 찾자는 거죠. 이게 이 문제의 출제 의도죠. 근데 주의하실 거는 잘 봐. 수열이기 때문에 요게 n축이거든. 자연수축. 그러니까 요 자리에 들어가는 값이 반드시 무슨 수가 돼야 되냐면 반드시 자연수가 돼야 된다라고 쌤이 얘기했을 거야. 반드시 자연수가 돼야 돼. 알겠니? 그럼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최대가 되는 거죠. 자연수니까 최대가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자연수가 아니야. 자연수가 아니면 요 근처에 있는 자연수들을 찾아서 그 중에서 제일 큰 놈을 답으로 설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 알겠지? 이런 부분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요 이론을 가지고 11번 문제를 해결을 해볼게요. 자, 11번 가볼게. 자, 11번 문제에서는 우리가 처음으로 써야 될 거 등차 중앙이죠. 항상 수열 문제가 나오면
항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관찰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에서 등차 수열이라고 했고 첫 번째 조건식이 뭐냐면 A1, A5, A9야. 어우 이쁘네. 1, 5, 9 4칸씩 딱 가죠? 그럼 4칸씩 딱 가고 다섯 번째 항이 정확히 가운데에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볼게. 3 곱하기 A5가 될 거예요. 첫 번째 식은 그게 30이 돼서요. A5라는 값이 얼마가 되냐면 1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A5와 H를 더해요. A5와 H를 더해. 에이, 그럼 이거는 당연히 여섯 번째 항. 이걸로 보셔야 되고 이게 10이니까 약분 치시면 얘가 6이라는 것까지가 나오는 거지. 그럼 잘 봐. 다섯 번째 항이 10이다? 여섯 번째 항이 뭐야? 6이네. 그럼 여기서 여기 갈 때 마이너스 4만큼이 되는 거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공차구나. 끝났죠. 자, 그러면 다섯 번째 항이 10이야? 공차가 마이너스 4야? 그럼 첫째 항도 구할 수 있겠네. 그래서 식 세팅하면 A1이 26이 나오고요. 공차가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SN 구할게요. SN 갑니다. SN은 공식 쓰시면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째 항의 2배 52 마이너스 52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꿀게 4 곱하기 n-1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여기다 2의 배수니까 약분 먼저 할게요. 여기가 26 되고요. 여기가 2 되네요. 그러면 전개 좀 해주시면 얘는 n 전개할 필요 없어. 안에 거 그냥 놔. n 곱하기 여기가 얼마야? 2n 마이너스 더하기 24네. 그래서 2n 더하기 24가 되죠. 됐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됐죠? 잠깐만 뭐가 부호가 틀린 것 같은데?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지. 그죠?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쏘리 마이너스 미안.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4n이고 마이너스 2n이죠. 마이너스 2n 그 다음에 요거 하시면은 요거는 26이니까 30이 되겠네요. 미안해요. 네, 요렇게 되죠. 그러면 잘 봐. 자 이제 마무리 세 번째 SN이 마이너스 2n 곱하기 뭐가 되냐면 n-15가 돼요. 그러면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항상 0을 기준점으로 잡아. 근데 요게 자연수니까 사실 여기는 절대로 함수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빵꾸 뚫어주시고요. 빵꾸 뚫어준 다음에 얘가 2차 함수 형태니까 2차 함수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지. 그리고 15가 x절편, m절편이죠. 그러면 최대를 갖는 지점이 어디냐면 원래는 가운데가 돼야 되는데 그럼 0과 15의 가운데가 딱 얼마냐면 2분의 15란 말이야. 뭐가 아니야? 자연수가 아니네. 요거 체크하시고 자연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2분의 15 대입해서 답 찾으면 틀리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2분의 15가 7.5니까 7.5를 기준으로 가까운 자연수들은 당연히 뭐가 될 거냐면 옆에 있는 7과 7과 8이겠지. 그래서 7과 8은 어떤 걸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둘 다 똑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8을 집어넣읍시다. 8을 집어넣으시면 자 그러면 최대값은요. 여기다 8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16 곱하기 8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7 이렇게 돼서 두 개 곱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7, 6에 40이 되니까 112 이렇게 나오네. 이게 합의 최대값이 되는 거고 K값은 얼마가 되냐면 K값은 얼마였죠? 8이었죠. 네. 그죠? 되나요? 잠깐만. 다른가? 2분의 15 두 개 더했을 때 똑같은데? n이 k일 때 n항까지고 7을 대입해볼까요? 똑같나? 이거랑 두 개 더 하시면 쌤 계산 뭐 틀린 거 있니? 26
첫째 항 26 나오고 2 나오고 마이너스 2n 나오고 28이구나. 아씨. 에이. 미안해. 28이네. 아이 그러면 이것도 필요 없네. 7이 답이네요. 7이. 미안해요. 수정할게요. 이런 계산 실수를 이렇게 되겠죠. 얘가 0이고 여기가 14. 그래서 여기가 7인 거죠. 네. 그럼 7이면 자연수니까 그대로 나올 거고요. 자, 그럼 7 대입하시면 K는 이제 7인 거고 여기다가 7만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4 곱하기 마이너스 8 이렇게 돼서 요거는 똑같이 110이 나오겠죠. 110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두 개 더하시면 아, 15. 그렇구나. 바꿔줄 게 많구나. 그러면 얼마야? 요렇게죠. 네, 미안. 그러면은 마이너스 14에다가 마이너스 7 하니까 얼마죠? 98이죠. 네, 됐네요. 98에다가 7 더해서 정답은 100원. 그래서 11번 주제도 뭐 워낙 많이 나왔던 주제고요. 요 등차 수열의 합은 항상 정확하게 이렇게 잘 알고 계셔야 돼.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와. 등차 수열 관련해서. 우리 앞에 상반기 모의고사 3월달, 4월달에도 많이 나왔던 주제니까 잘 정리하시고. 자, 12번에 별표 5개 치세요. 12번. 오늘 본 모의고사의 문제들 중에서 가장 베스트한 문제가 12번이 아닌가. 네, 뭐 다른 거 뭐 15번, 22번은 어렵잖아. 근데 뭐 나머지 문제들도 나쁘진 않은데 12번이 가장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잘 못 접해봤을 생소한 그런 주제이면서 되게 잘 냈어요. 되게 잘 냈어. 자, 가볼게. 12번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가 얘는 역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가조건을 읽고 나서 f와 g가 역함수가 된다라는 것을 모르셨으면 공부하셔야 돼요. 가조건은 역함수의 정의입니다. 알겠니? 그래서 써놓으세요. 가조건은요 역함수의 정의예요. 우리는 이게 고1 때 배운 건데 f와 g를 합성했을 때 교환법칙이 성립하면서 계산한 결과가 항등함수 x가 나온다면 우리는 역함수로 한다. 따라서 f와 g는 역함수 관계야. 그럼 역함수라는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조건반사적으로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 1대1 대응 이거죠. 역함수가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수학2 공통에서 그러니까 미적분 하는 친구들 제외하고 공통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1대1 대응이에요. 그럼 이게 만약에 3차 함수라면은 3차 함수면은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하거나 이런 얘기를 다루는 거야. 근데 거기에다가 이 문제가 왜 좋은 문제라고 하냐면 나 조건을 봐봐. 나 조건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0부터 4까지 이 표현을 좀 분석을 해드릴게. 0부터 4에 있는 어떤 실수예요. 어떤 동그라미 치시고 어떤 실수 C가 있는데 그 C라는 지점에서 뭐가 아니라고 그랬냐면 리미트 잘 봐. X가 C 마이너스로 갈 때의 GX 함수의 좌극한과 리미트 X가 C 플러스로 갈 때 C의 우극한의 GX의 좌극한이 서로 다르대.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 0과 4 사이에서 무조건 최소 최소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최소라고 하자. 최소 한 개 이상의 불연속점을 갖는다는 얘기야. 됐네.
이 말이. 그래서 좌극한과 동일한 시점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다라는 말이 나오잖아. 혹은 이런 표현도 나올 수가 있거든. 요거는 참고로 보자. 이것도 다른 거지. 리미트 예를 들어서 x가 c-로 갈 때 gx와 리미트 x가 c+로 갈 때 gx가 에다가 더하기 1을 한 게 같대. 그럼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서로 같다는 얘기야, 다르다는 얘기야? 다르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얘도 뭐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요 친구가 얘 x는 c에서 뭐구나? 불연속이구나.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야 돼요. 항상. 이거 되게 많이 나온 표현이에요. 잘 알아두셔야 돼. 자, 그러면 내가 이 문제가 좋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 솔직히 역함수 모르진 않을 거라고. 역함수 많이 들어봤죠. 익숙해요. 이거 표현도 많이 익숙해요. 나조건에 나왔던 표현도 많이 봤어. 근데 이거 두 개를 모두 만족한다라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약간 멍 때렸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왜 그러냐면 이 문제의 결론은, 잘 봐. 이 문제의 결론은 역함수인데 불연속 함수의 역함수야. 그럼 여러분들은 1대1 대응이라는 것을 듣고 알고 있는데 불연속 함수의 역함수에 대해서는 거의 접해보질 못했을 거예요. 기출된 적도 없고. 알겠니? 그리고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 선생님, 불연속이 어떻게 역함수를 갖죠? 가질 수 있습니다. 가질 수 있어요. 불연속도 1대1 대응이 되나요? 돼요. 선생님, 실수 전체 이렇게 생각하거든.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 이걸 수업하면. 선생님, 실수 전체잖아요. 그럼 1대1 대응은 얘들아, 첫 번째 조건이 1대1 함수이면서, 즉 함수값이 겹치는 게 하나도 없으면서, 두 번째가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거든. 근데 문제에서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공역은 뭐야? 실수 전체죠. 근데 니네가 생각할 때는 그래프가 끊어져? 그래프가 끊어지면 뭔가 빈 부분이 생긴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내가 요거를 하나 보여드릴게. 잘 봐. 불연속인데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잘 보세요. 자, 이게 점근선이야. 이게 점근선이고, 잘 봐. 여기가 함수가 바뀌는 경계야. 그리고 나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잘 봐. 여기에 색칠이 되고 이렇게 들어가는 1차 함수랑 그 다음에 여기를 넘어가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유리함수가 들어가면 이거 1대1 대응일까 아닐까? 1대1 대응이에요. 이거 1대1 대응이에요. 됐어요? 이것도 돼요. 이것도 돼요. 이렇게 그려지지 않고 이렇게 그려져도 돼요. 이것도 1대1 대응이에요. 첫 번째, 함수값이 겹친다는 거는 내가 x축의 평행한 직선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그렸을 때 노란색 그래프랑 두 점에서 만나면 안 된다는 거거든. 근데 잘 봐. 여기 점근선 봐봐. 점근선에서는 얘랑은 만나. 근데 얘랑은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죠. 그치? 얘랑은 안 만난다. 그럼 이거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 알겠어? 오케이? 물론 요거도 작년에 사설에서 나왔던 그림인데 요거는 여기까지가 공역이었어요. 이 밑에가. 얘가 음수였거든. 음의 실수가 공역이었어. 그럼 공역을 만족시키면 되니까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는 거지. 됐니? 뭐 요런 느낌으로 비슷하게. 됐죠?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건 이겁니다. 잘 보세요. 1대1 대응이어도 불연속 함수여도 1대1 대응은 가능해요.
거꾸로 얘기하면 불연속 함수여도 역함수는 존재해요. 혼동하시면 안 돼. 불연속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알겠지? 자, 그럼 이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12번 가볼게. 12번 함수 보자. 12번 함수에서 뭐가 나오냐면 fx가 두 개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2분의 x고 하나는 뭐냐면 ax 플러스 b야. 근데 잘 봐. 0보다 크고 나왔고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죠. 이쪽이. 네. 그 다음에 2보다 작다. 여기가 등호가 붙었죠.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근데 나조건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역함수, 이 친구의 fx의 역함수죠. fx의 역함수가 불연속이래. 그러면 fx 자체도 뭐가 될 수 있어? 불연속이 될 수 있다고. 충분히. 되니? 왜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y는 x 대칭을 전부 시키는 거야. 그럼 y는 x 대칭을 시키니까 당연히 fx도 뭐가 될 거야? 불연속이 될 거고 역함수도. 그대로 접기만 하는 거니까. 알겠어? 자, 그랬을 때 갈게요. 그러면 분명히 어딘가에서 불연속이 되는 지점이 생긴대.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잘 봐. 여기다가 2를 대입하지. 그지? 여기다가 2를 대입해. 여기다 2를 대입하면 얼마가 나와? 1이 나오죠. 그러면 내가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금부터 쌤이랑 fx 그래프를 그림을 그릴 거야. 작도를 할 건데 잘 봐. 자, 요 정도로 잡을게요. 그냥 뭐 디테일하게 안 그리고요. 0이라고 잡을게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에서 봐야 되는 거는 0이 아니라 여기 가운데를 2라고 잡을게. 2에서 바뀌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인 거야. 우리가 요 안에서만 함수를 그릴 거잖아. 그지? 그랬을 때 가볼게. 2보다 작은 쪽이죠. 2보다 작은 쪽. 그러면 여기다가 0 대입하면 0이에요. 됐어요? 그 다음에 잘 봐.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1인데 이게 중요해요. 이게. 등호가 없죠. 그러니까 1이라고 놓고 일단 빵꿀 뚫어놔야 돼. 됐어? 일단 빵꿀 뚫어놔야 된다고. 근데 잘 봐. 여기서 중요한 표현. 집합 맨 첫째 줄 봐. 집합 x에서 정의된 함수 fx고 그 바로 밑에 집합 x에서 정의된 gx거든. 그럼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f라는 함수는 x에서 x예요. 이 말이에요. 왜? 그래야 g도 정의역이 x가 되거든. 이 친구와 이 친구의 관계는 역함수라서 이 두 개의 위치를 바꾸는 건데 얘도 정의역이 x고 얘도 정의역이 x니까 바꿨을 때 똑같아야 되잖아. 그럼 뭐가 나오냐면 얘가 공역이란 뜻이야. 얘가 정의역이면서 동시에 치역이 돼야죠. 치역이 공역과 같아야 되니까. 역함수 정의상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그러면 잘 봐. 얘랑 얘가 연속이라고 해봐. 얘랑 얘가 연속이면 이렇게 그려지면 되거든. 여기가 1이잖아. 그럼 여기 색칠되고요. 여기에다가 2 집어넣은 거니까 이렇게 찍 가가지고 여기서 찍 마무리하면 1대1 대응이 돼요. 근데 그러면 무슨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나 조건을 못 만족시키죠. 그죠? 나 조건이 뭐였는데? 불연속이었거든. 근데 얘는 대칭시켜도 연속이 깨지지 않거든. y는 x 대칭을 시켜도.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에요. 이 그림이 아니야. 즉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어디에서 반드시 끊어져야 돼? 여기서 끊어져야 돼.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리고 있는 거 헷갈리시면 안 돼. 우리가 그리고 있는 거 F야. 그럼 잘 봐. F2는 절대로 뭐가 되면 안 돼? 1이 되면 안 돼요. 불연속이 돼야 되니까. 근데 1대1 대응도 만족해야 되잖아. 그럼 잘 봐. 여기다가 경계선 하나 딱 그려. 이게 1이야. 그리고 여기다가 경계선 하나 딱 그려. 이게 4야. 그럼 여기는 당연히 0이겠죠? 여기는 0이야. 그럼 여기를 0부터 4까지가 치역이 돼야 되니까 여기를 빈틈없이 꽉 채워야 돼. 그러려면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여기서 맞고 이쪽까지 떨어지게 이렇게 그려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1대1 대응이 되죠. 그래야 자 봐봐. 함수값 빈 부분 하나도 없고 왜냐면 여기는 빵꾸지만 여기가 채워주니까. 그리고 이렇게 그렸을 때 겹치는 부분 하나도 없다는 거죠. 결국 결론이 뭐가 나오냐? F2가 1이 아니고요. F2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4가 되고 F4는 1이 돼야 돼요. 됐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문제에서 이제 구해야 되는 거 가볼게. 우리가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게 C랑 리미트 x가 c 플러스로 갈 때 gx거든? 그러니까 fx가 아니야. 이게 아니야. 알겠어?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gx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럼 gx 그래프를 제대로 그려볼게요.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알았으니까. 자 이렇게 잡고 갑니다. 여기를 2라고 잡고요. 여기를 4라고 잡을게요. 2라고. 그리고 요 정도가 2가 되고요. 요 정도가 4가 되겠죠. 이렇게 놓고 자 gx 그래프를 그릴 건데 선생님 이거 대입해가지고 a값 b값 찾아도 되지 않나요? 아 찾아도 돼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역함수랑 원함수는 항상 무슨 관계예요? y나 x 대칭이잖아. 그지? 역함수랑 원함수는 y나 x 대칭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가시면 돼. 그냥 가면 어떻게 가냐? 잘 봐. 야, 얘 0이야. 0,0이거든? 0,0 너 가만히 있어. 너 가만히 있고 자, 요 점의 좌표 볼게요. 요 점의 좌표 뭐야? 2,1이죠. 2고 1이니까. 그럼 이거 y는 x 대칭시키면 뭐예요? y는 x 대칭시키면 1,2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 빵꾸예요. 여기 빵꾸고 이렇게 가죠. 됐니? 그 다음에 그럼 얘 1일 때 얼마였어? 얘는 대칭이 안 되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야 돼? 1일 때가 이쪽으로 올라가요. 4일 때 1이잖아. 4,1이잖아. 4,1 x축 대칭시키면 미안해. y는 x 대칭시키면 뭐야? 1,4. 그러니까 1,4가 1로 간다. 됐니? 그래서 여기까지 떨어지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요 빨간색 함수가 gx입니다. 그럼 끝났습니다. 불연속점 어디죠? 1이요. 그래서 C가 뭐야? 1이요. 그리고 1의 우극한 얼마인가요? 4요. 4죠. 두 개 더 하세요. 문제 정답 5입니다. 이 문제 정말 잘 냈고요. 아주 어렵지도 않고 불연속 함수랑 역함수 나왔던 적이 없어요. 요거 없던 걸로 기억해. 나는 기출에서는 사설에서는 한두 번 정도 봤거든. 작년에도 사설 모의고사에서 한 번 나왔었는데 많이 틀렸어. 왜냐면 불연속이랑 역함수를 이렇게 매칭시키는 걸 여러분들이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알겠니? 맨날 우리는 주로 사실 연속함수를 많이 다루잖아요. 우리가 막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걸 다루니까 공통과목에서는. 근데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알겠지? 이 부분 잘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12번이 제일 좋았던 문제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13번은 어렵지 않습니다. 뭐 13번은 그냥 해보시면 될 것 같고 14번을 해볼게요. 14번 갑니다.
자, 14번은 뭐 어렵다의 느낌보다는 많이 봤던 거야. 참신하지도 않고 많이 봤던 거. 그냥 우리 그래프 그려가면서 그래프 추론하는 거라서 얘는 뭐 수투에서 늘 나오는 3차 함수 그래프 추론하는 문제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가조건부터 와볼게요. 가조건 보시면은 기함수라는 조건 줬죠. 원점 대칭. 3차 함수가 기함수래. 됐니? 그 다음에 fx가, 잘 봐, fx가 x는 p에서 극소를 가진대요. 극소. 물론 p는 정수라고 줬고, 그런데 기함수잖아. 그러면 fx를 내가 바로 그려볼게. fx 바로 그리시면 얘가 이렇게 되거든. x축 잡고 원점 대칭이니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아서 그리면 여기가 원점이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여기서 극소를 가진대. 아, 그럼 p는 무슨 수야? 음수라는 거 체크하셔야 돼요. p 음수예요. 그죠? 됐나요? 아, 아니구나. 오호. 극소지? 미안. 쏘리. p 양수예요. 아이고. p 양수예요. 네. 극소니까 최고차함계수 1이고. 그럼 여기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p요. 그러면 이 식 어떻게 세우냐면, 이 식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잘 봐. 이게 fx지. 이게 fx인데 내가 밑에다가 그냥 가볍게 도함수 하나만 그려볼게. 마이너스 p 그대로 내려올 거고요. p 그대로 내려오죠. 그래서 2차 함수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p고 여기가 p지. 그럼 f'을 식을 세워보면 f'은 이 친구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미분하시면 3이죠. 그래서 3 써주고요. x제곱 마이너스 p제곱이 되죠. 합차니까. 됐니? 그러면 얘 거꾸로 추론하면 적분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 적분하시면 3x제곱 마이너스 3p제곱을 적분하니까 x세제곱 더하기 빼기 3p제곱 x가 될 거고요. 잘 보세요. 그런 다음에 얘가 있잖아요. 0,0을 지나요. 그러니까 상수항은 없어요. 끝. 이거죠. 이렇게 fx 찾은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fx 찾은 거야? 그럼 잘 봐. fx 내가 새롭게 다시 그릴게. 이거 fx 새롭게 다시 그릴게. 그럼 fx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고, 얘가 마이너스 p, 얘가 p 이거지. 됐니?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절대값을 씌울 건데, 그냥 절대값이 아니야. 다조건 갑니다. 다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절대값 fx 마이너스 f1이래요. 얘가요 마이너스 11분의 27 f1과 같아져라. 숫자도 뭔가 좀 약간 지저분하게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돼 있고, 이거에 서로 다른 실근이 몇 개? 3개? 요거 3개 나오게 해봐, 이 얘기잖아. 됐어? 그럼 얘들아 잘 봐. 1이 어디에 있든 간에 p가 정수잖아요. 그럼 p의 최소값이 1이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다시 봐봐. 문제에서 p가 정수라고 그랬잖아. 그럼 p의 최소값이 1이야. 그지? 그러면 1은요 이쪽에 있을 가능성은 없어요. 맞죠? p가 정수니까. 그럼 1은 여기쯤에 있을 거야. 대충 위치 잡아. 여기 어딘가쯤 있겠지. 모르겠는데 어딘가쯤 있을 거라고. 알겠어? 그럼 이 말이 무슨 얘기야?
fx에서 f1만큼 뺀 걸 접어라죠. 뺀 걸 접어라. 근데 f1이 무조건 무슨 수가 될 수밖에 없어? 음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이해됐어요? 다시 잘 봐. 얘가 정수야 얘들아. p가 문제에서 정수라고 그랬어. 그럼 p가 1은 p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이 1이라고. 그럼 p보다 1이 더 클 수는 없어요. 즉 1이 여기 있을 수는 없다고. 이건 안 된다고. p가 정수니까. 그럼 1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럼 f1이 무조건 음수라고. 그럼 잘 봐. 평행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얘가 무슨 수야? 음수야. 세모친 게. 그럼 음수를 빼. 음수를 빼면 그래프가 내려가 올라가. 올라가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보통 뺀다고 하면 내리잖아요. 근데 f1이 음수라니까? 무조건 음수라고. 그럼 f1이 음수니까 무조건 그래프는 어떻게 돼야 돼요? 올린 다음에 접어야 된다고. 그럼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 그래프를 그대로 들어 올린 다음에 접는 거야. 그럼 이런 느낌 아니야? 얘는? 잘 봐. 첫 번째 그림. 자, 갑니다. 첫 번째 그림. 얘가 이렇게 오다가 이만큼 올라갔고 여기서 살짝 이렇게 해요. 올라간 다음에 접은 거니까. 그럼 원래 x축은 이쯤에 있었겠지. 근데 그걸 들어 올린 다음에 접은 거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원래 함수, 그러니까 접어 올린 함수랑 원래 함수랑 그게 중요한 건데 원래 함수를 보면 천둥한테 질 수 없다. 자, 봐봐. 원래 함수를 내가 표시를 해볼게. 원래 함수, 접어 올리지 않은 함수, 대칭 안 시킨 함수, 이 부분 원래 함수죠. 이 부분은 원래 함수라고. 이거라고, 이거. 안 접은 거. 얘만 접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원래 함수죠. 안 접은 거죠, 얘는. 얘는 접은 거고. 이해됐어? 이걸 내가 왜 하냐면, 잘 봐.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또 언제 판단하고 있냐 이거야. 그게 아니라고.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뭘 할 거냐면 이 친구를 그릴 거야. 이 친구를 그릴 건데 우리 아까 f1이 얼마라는 걸 알았어. 음수라는 걸 알았잖아. f1이 음수라는 걸. 그럼 얘 무조건 양수겠지. 마이너스 곱해지니까. 파란색 네모친 거 무조건 양수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뭘 하래? 실근이 몇 개 생기래? 3개. 맞아? 3개. 그 3개 어떻게 생겨야 돼? 이거 선 그었을 때 3개 나오려면 첫 번째가 뭐야? 얘가 0인 거 아니야? 그럼 3개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야? 여기 아니야? 나머지 3개 생기는 구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디서 생겨요? 안 생기죠. 이해됐어? 오케이? 됐지? 근데 F1이 만약에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F1이 0이라는 거 아니야.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음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아니죠. 얘죠. 그럼 내가 이거 표시를 왜 했겠어? 이 표시를. 이 함수는 접어 대칭 시킨 거라고 그랬어? 아니면 원래 함수라고 했어? 원래 함수요. 그럼 이 지점이 뭐였어요? 이 지점이 P였고 여기 어딘가에 0이 있을 거고 얘는 뭐야? 마이너스 P잖아. 들어올린 거니까 그대로. 그러면 요 함수값 여기가 뭐랑 똑같냐면 F 마이너스 P 마이너스 F1이야. 근데 접은 거야 안 접은 거야? 안 접은 거라고. 안 접은 거니까 요 앞에들 부호를 바꿔줄 필요가 없다고. 그게 뭐랑 똑같은 거야? 그게 마이너스 11분의 27 곱하기 F1과 같은 거죠. 그럼 정리하면 뭐예요? 결국 결론
F 마이너스 P는 넘기면 마이너스 11분의 얼마니? 16 F1과 같다. 근데 우리가 아까 fx 구해놨잖아요. fx 얼마였어요?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3p제곱 x였지. 그지? 그럼 얘네 대입해. 그냥 대입해. 알겠어? 그럼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하면 3차 나올 거고요. 여기다 대입하면 숫자 나오겠죠. p에 관한 p제곱 정도 나오겠네. 이해됐어? 그럼 이거 대입하면 잘 봐. 이렇게 된다고. 마이너스 p세제곱 더하기 3p세제곱 이렇게 바뀌고요. 좌변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분의 16 곱하기 얘가 얼마가 되냐면 1 마이너스 3p제곱 이렇게 된다고. 이해됐어? 그럼 잘 봐. 이거 몇 차 방정식 돼? 3차 방정식 되잖아. 그럼 3차 방정식 그냥 풀어주면 되는데 p의 값 찾는 거잖아. 답은. p의 값을 찾아야 극대를 찾을 거 아니야. 이거 3차 방정식 푸시면 되고요. 인수분해 하시면 되고요. p는 얼마 나오냐면 p는 깔끔하게 2 나와요. 그럼 p가 2니까 fx 얼마 돼요? 계산 생략할게요. fx는 얼마 돼요? 여기다 p 대입하시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2x가 되죠. 그럼 이거 극대값 찾아주는 거 어렵지 않겠죠.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지. 알겠어? 자, 20번도 어렵지 않습니다. 20번도. 네. 20번도 마풀교과서 단원종합 문제 터프 정도 되는 수준이라서 혹시나 안 되면 해설지 좀 보시고 극대극소 관련한 거. 자, 21번 갈게요. 21번도 별표. 야, 얘도 어렵죠. 얘가 어려워요. (15번이랑) (22번은) 많이 어려워. 많이 어려워서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풀어는 봐봐. 혹시 못 푸셨어도, 시간 모자라서 못 푸셨어도. 근데 쌤이 얘기했잖아. 공통에서 제일 어려운 거 2개 틀리고 선택에서 제일 어려운 거 하나 틀리고 그럼 88이야. 그럼 1등급이야 얘들아. 그렇지 않아? 거기서 근데 운 좋게 찍어서 맞춰. 찍마대. 그러면은 90이야. 니네가 지금 오늘 또 내일이면 100일이잖아요. 딱 100일이잖아 내일이. 쌤이 지난번 시험 시간에도 얘기했었는데 니네가 당장에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는지부터 확인하라고. 알겠어? 뭐부터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시험을 봤는데 확실하게 선생님 저는요 에이 아무리 못해도 80점은 넘어요. 그러면 이제 15번 22번 건드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모든 일에는 단계라는 게 있는 거라고. 단계. 그러니까 맞출 수 있는 거 충분히 연습하면은 맞출 수 있는 것들을 확실하게 맞추자 이거야. 그래서 쌤이 하는 것도 쌤이 문제 지금 풀어드린 것도 대부분이 많이 나왔던 주제라고. 아까 12번은 좀 되게 참신하고 되게 좋은 주제였고. 알겠니? 그럼 그것들에 나왔던 주제들은 틀리면 안 되죠. 그 생각 갖고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에 최소. 알겠어? 잘 봐. 21번 봐봐. 21번은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문제죠. 뭐 이거는 당연히 무조건 나올 테니까. 근데 어려워요. 쉽진 않아요 21번이. 계산도 많고요 찾아야 되는 것도 좀 많고. 그런데 좀 가볼게. 자, 일단 요렇게 생긴 사각형을 줬죠 문제에서. 요 친구의 이름은 직각사다리꼴이라고 합니다. 아마 기하 안 하시는 분들은 생소할 거예요. 직각사다리꼴이라고 해요. 그럼 직각사다리꼴에서 가장 중요한 보조선이 뭐냐면요 얘는 직사각형 하나랑 직각삼각형 하나로 무조건 쪼갤 수 있거든. 그래서 직각사다리꼴이 나오면 무조건 보조선은 이거예요.
이거부터 그리고 시작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볼게. 내가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도형부터 살펴보면은요, 여기 어딘가에 뭔가가 이 정도에 딱 해가지고 여기다 2라고 잡아놨어. 그리고 뭘 그려놨냐면 삼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려놨거든. 원래 그림이야 이게. 그럼 내가 이 넓이를 구해야 돼. 근데 문제에서 뭘 줬냐면 다 줬어. 얘가 루트 15래. 그리고 얘가 여기가 루트 6이래. 나 넓이 구해야 되거든. 그럼 뭐만 찾으면 돼? 각이죠. 이각. 이각을 세타라고 잡으면 내가 구해야 되는 답은요 2분의 1 곱하기 루트 6 곱하기 루트 15 곱하기 사인 세타죠. 그럼 결국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뭐만 구하면 돼? 이거만 구하면 되겠네. 구할 게 하나밖에 없네. 그치? 근데 이거 구하는 게 어렵다.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할까? 이제 고민해봐야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어떤 조건을 또 줬나 봐볼게요. CD의 길이를 줬어요. CD의 길이. CD가 얼마라고 그랬냐면 이만큼이 4래요. 그래도 정보는 많이 준 편이야. 어렵긴 한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정보가 뭐냐면 요 길이랑 같대. 같은 거예요. 여기랑 약간 그림이 이상하긴 한데 이등변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직각사다리꼴은 항상 수선부터 내리세요. 수선부터 내려. 알겠지? 그러면 문제 좀 보자. 또 해야 되는 게 오케이. 자, 가볼게요. 수선부터 내리시고. 그럼 잘 봐. 여기다 수선을 딱 내리잖아요. 여기다 수선을 딱 내리면 여기가 4거든? 뭐랬냐. 빗변이 4거든? 근데 요 길이 있잖아. 루트 15. 루트 15가 그대로 파란색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되냐면 여기가 1이 돼요. 여기가 1이 돼? 그러면 쌤이 요 직각삼각형에서부터 해볼게. 자, 내가 결국 어디로 도달해야 되냐면 이 값의 사인 값에 도달을 해야 돼. 이 값의 사인 값에. 그럼 이 생각을 좀 해볼까? 나 이거 사인 값 구하고 싶은데 여기서는 도저히 구할 수가 없다고. 왜? 만약에 이런 생각하시면 큰일 나죠. 사인 법칙을 써볼까? 라고 생각하면 사인 법칙을 쓰려면요 이 길이 구해야 되고요. 왜 저번에 반지름도 알아야 되거든? 아니면 요각을 알든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나마 힌트가 주어진 부분으로 가자 이거야. 그나마 힌트가 주어진 부분으로. 잘 봐. 여기 길이가 이쪽에 숨어있는 요 삼각형 있죠. 자, 지금 쌤이 노란색으로 테두리 치는 거 잘 보세요. 이 삼각형이 이 문제의 키포인트예요. 이 삼각형. 여기서 다 할 거라고. 우리가 사인 세타 값 구해야 되는데 꼭 사인 세타를 구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코사인 세타 구해도 사인 세타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가 90도야. 이게 중요한 힌트라고. 여기가 90도야. 여기가. 그러면 요 각은 얼마야? 라고 얘기하면 여기 하얀색 각은 얼마니?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네. 자, 그럼 가볼게. 첫 번째. 여기를 베타라고 잡아보면요. 여기를 베타. 여기를 베타라고 잡고 요 분홍색 각 봐봐. 요각을 알파라고 잡으면 첫 번째 관계식 알파와 베타를 더하면 무조건 파이가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나머지 두 각이 직각이거든. 됐어?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요각을 베타로 잡았잖아요. 직각삼각형이잖아. 빗변을 알고 이걸 알아. 뭘 알아? 코사인 베타를 알죠. 걔가 4분의 1이에요.
그러면 직각삼각형이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지. 여기 하얀색 조그만 각, 요 각이 얼마냐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베타거든? 그치? 제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베타거든? 근데 어떤 관계식이 있냐? 아까 직각삼각형 내가 만들어줘 했잖아. 직사각형. 이것도 직각이야. 그럼 얘들아 잘 봐. 알파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베타에다가 2분의 파이를 더한 거야. 이런 관계식이 나와. 뭐 물론 여기서 뽑아내도 되고. 됐어요? 여기서 뽑아내도 돼? 이거 굳이 할 필요도 없어. 이거 할 필요도 없어 사실. 보여드린 거야. 그럼 무슨 얘기야? 여기서 가면 베타가 알파가 넘겨. 파이 마이너스 베타잖아. 이게 4분의 1이라는 걸 찾았잖아. 그러니까 코사인 베타가 얼마야? 코사인 알파가 마이너스 4분의 1이구나. 이게 나온 거죠. 그래서 요 각에 대한 요 노란색 각에 대한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4분의 1이요.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가볼게요. 이등변 삼각형 이용해야죠. 자, 마무리할게. 여기를 A라고 잡아. 여기도 A가 되겠지? 맞아?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될까라고 하면 A-1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일까? 여기는 그렇죠. 4-A죠. 이걸. 됐어요? 그러면은요, 가볼게요. 이제 우리가 BC, 4-A가 되니까요, 여기서 이제 뭐 쓰면 돼요? 코사인 법칙 쓸 수 있죠.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값 알고, 요거 똑같은 문자로 통일했고, 마주보는 변이 루트 6이니까. 알겠어? 그러면 A가 얼마가 나오냐? 그러면 A가 얼마가 나오냐면, A가 3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길이가 나오네. 여기 길이가 얼마야? 2지. 여기 길이가 얼마야? 1이죠. 그럼 끝났네? 요 삼각형? 요 노란색 빗금치 삼각형에서 루트 6, 1, 2 세 변의 길이를 알아. 코사인 값 구하는 거 전혀 무리가 없죠. 그죠? 세 변의 길이를 다 찾았으니까 코사인 값 구하는 거는 공식이잖아. 됐습니까? 근데 그럼 이런 것이지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란 거죠. 그러면 저거 세 변의 길이 갖다가 코사인 법칙 돌리시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4루트 6분의 9가 나와요. 근데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랑 똑같아요? 사인 세타예요. 그럼 우리가 구하는 사인 세타네. 답. 정답은 2분의 1 곱하기 루트 6 곱하기 루트 15 곱하기 4루트 6분의 9 루트 6 약분하시면 8분의 9 루트 15가 돼서요. 문제 정답은 여기다가 80을 곱해주시면 되니까 90이 정답입니다. 알겠죠? 네. 자, 여기까지 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